어떤 과정에 의해서 키워져 가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짜리 건물을 사는 거, 이게 건물을 키워가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강남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을 뭐 하루 이틀 1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보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걸 그리고 알게 된 걸 얘기해 드릴 텐데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강남의 꼬마 빌딩을 하나 산다는 거는 참 아직 사기 전인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참 대단한 일이고 정말 할 수 있을까? 내지는 그거 정말 하고 싶다 하는 목표일 수 있어요. 목표일 거예요. 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지는 뭐 강남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꼬마 빌딩을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꼬마 빌딩을 하나 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꼬마 빌딩을 하나 산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50억짜리 건물. 그러면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나서 뭐 60억, 70억, 뭐 기분 좋게 80억 됐다고 칠게요. 80억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죠? 80억짜리 건물을 팔아서 우리는 80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을까요? 80억짜리 건물을 팔면 80억이 안 남고 훨씬 세금이랑 거래에 들어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이 남고 80억짜리를 팔아서 70억짜리 사고 또 70억짜리를 팔면 60억짜리가 되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출을 한다고 치면 80억짜리도 대출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이상 되는 것도 대출 있는 걸로 치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짜리의 건물을 팔아서 그 같은 금액의 건물을 살 수 없는 게 사실 부동산의 메커니즘이에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에 들어가는 거, 세금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건물로 키워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건물을 키워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키워져 가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시간이 지나서 80억짜리 되는 거 요거 배제하고 그냥 얘기해 볼게요. 50억짜리 사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45억이 남아요. 그러면 그 뒤에 45억짜리 사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랑 어쩌고저쩌고 5억 난다고 쳤을 때. 근데 내가 그 사이에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은 거예요. 내가 그 사이에 7억을 모았어요. 8억을 모았어요.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세금 플러스 되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45억 남았지만 내가 7억을 더 보태서 52억짜리 건물을 사는 거. 이게 건물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흔히 보는 연예인들의 건물 사는 사례에서 보면 더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세금을 내고더라도 더 큰 플러스가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옮겨갈 때, 이럴 때 건물이 그 다음 단계로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5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근데 처음 사면서 뭐 20억 대출했다 칠게요. 근데 20억 대출이 있고 30억이 내 돈이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한 5억을 갚았어요. 그럼 세금 내고 남는 금액이 애초에 30억보다 더 큰 경우, 이럴 때 다음 건물로 넘어가면서 더 큰 건물로 사는 거예요. 단기간에 내가 건물을 4, 5년 안에 건물을 키워가는 경우는 대부분이 본인 소득이 아주 많은 경우예요. 모은 돈이 더 많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을 하나 사서 이 건물 하나가 평생 가지고 가는 걸로 끝나요. 근데 건물을 하나 사서 평생 가지고 가는 거, 이것도 사실 전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의미 있고, 그리고 아예 금수저라서 건물을 물려받은 건 이건 좀 배제하고 얘기할게요. 그거는 내가 뭔가를 해서 소유하게 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 사서 평생 갖고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근데 하나 사고 나서 그걸 유지하는 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생활은 유지되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건물주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주 편하고 막 좋겠어, 부자야, 이런 삶을 영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을 지켜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혼자 일할 때, 그리고 맞벌이 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보다 맞벌이가 낫잖아요. 그리고 혼자 살 때랑 결혼해서 둘이 살 때, 자녀가 생겼을 때 계속 맞벌이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생활이 팍팍하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부양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건물 한 채에서 나오는 걸로 모두 다 생활해야 돼요. 내가 일을 계속 하면 오케이. 근데 내가 일을 계속 하지 않는데 건물 한 채에서 나오는 걸로 계속 생활해야 된다면 이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과 다른 팍팍함이 생겨요. 물론 연금이나 뭐 어떤 다른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건물 하나에서만 나오는 소득으로 모두가 다 우리 가족이 다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맞벌이가 아닌 개인 혼자 일하는 걸로 평생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한다,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평생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건물이 대신 일해주는 걸로 사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는 훨씬 더 생활에 안정감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부유함 이런 거를 느끼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하나 사고 나서는 그 다음 건물, 적어도 건물 두 채 정도는 있어줘야 생활의 편리함, 풍족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부부라면 내 이름으로 건물이 하나 있고 와이프 이름으로 건물이 하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맞벌이 하는 정도의 소득이 계속 있는 상황, 근데 그렇지 않고 건물 하나로 갖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건 누가 좋냐면 자녀가 좋아요. 부모님 세대는 이걸로 생활하는 유지 뭐 이런 걸로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자녀가 좋은데, 이게 일단 제가 본 것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본 경우에는 어땠냐면, 건물을 한 채 갖고 있다가 물려줘야 되는 경우에 자녀분들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풍족한 경우의 비율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건 참 이상하죠. 부모님이 뭔가 노력해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자산을 잃었으면 자녀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아니면 내지는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자리를 잡았지 않았을까 하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면 평생 금수저, 내지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잘 받으면 쭉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게 보통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팔아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줘야 돼, 내지는 이거 팔아가지고 나는 들어가고 애들 뭐 차리는데 도와줘야 돼, 이런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70~80%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걸 또 나눠 가졌을 때는 이게 완전 발판이 돼가지고 크게 된다, 이런 경우도 드문 것 같아요. 부자 3대 간다는 게 지금은 안 뭐 아주 큰 부자는 다르겠지만, 그냥 뭐 적당한 부자는 그렇게 대를 물려서 막 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오늘의 얘기는 사실은 소수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건물을 하나 살 때까지의 과정, 노력,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모으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모아서 뭔가 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건물 하나가 되면 큰 숙제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는, 내지는 이젠 난 좀 편하게 살아도 돼 하면서 건물 사고, 뭐 예를 들어 소비를 안 했던 것들 조금 더 하고, 뭐 아니면 차도 좀 사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에서 멈추면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과정을 밟게 돼요. 적어도 이거 하나 사고 나서도 2개 정도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 사면 2개 사기가 처음에 하나 사는 것보다 더 쉽거든요. 좀 더 용이해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돈이 있던 없던 간에 얘가 벌어주는 돈이 내가 벌어주는 돈과 합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얘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얘에서 나오는 돈을 좀 모으고, 그리고 얘가 시세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합쳐서 다음 건물 사기가 좀 더 용이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 노력해가지고 모아서 산 거보다 건물 하나가 있으면 얘가 디딤돌이 돼서 두 번째 사기가 쉬운데, 뭔가 이 하나를 하고 나면 뭔가 할 거 다 했어, 내지는 이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는 좀 쉬었다가 다음 거 해야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론적으로 내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맞지만 막연히 겁이 나는 시기가 오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해, 겁나, 나 이거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세져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하면 안 돼, 이 상황으로 그냥 자기 안으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생활하는 이제 반경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 회사 다니기도 하고 지인들과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친인척들 만나서 멀리도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매일 갈 곳도 있고 했었는데, 은퇴를 하다 보니까 다니는 곳이 급격히 줄었죠.
더군다나 매일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주로고 아니면 해봤자 뭐 예를 들어 주위에서 운동하거나 이런 생활 환경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정보를 듣는 것도 훨씬 더 과거보다는 줄어든 거예요. 직장을 다니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들었던 그런 사회를 통해서 내가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급격히 줄었고, 예전에 한 달에 10개 들었다면 지금은 한 달에 하나 듣기도 힘든? 그리고 누가 안 됐어, 뭐 힘들었어, 이런 얘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 듣는 것들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것만 지키면 돼. 이거 지키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이런 상황이 오고 나서는 다음 두 번째 건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다음 건물 정도, 건물 2개 정도로 늘려가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훨씬 더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이걸 두 번째까지 늘리고 나면 이거 하나 더 해봐야겠는데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유지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뭔가 하나를 이루신 분이라면, 내지는 이제 건물을 사기 전이시라면 하나보다는 내가 2개까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내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데 월세가 한 2천만 원 나온다, 그리고 내가 순 받는 게 뭐 한 1,500 이상 된다, 뭐 그렇다면은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만 갖더라도요. 이자를 빼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 600이 남는다, 이러면 그러니까 순 실수령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상황이 돼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끝까지 가면서도 유지되고 좀 부유하고 풍족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그게 제한이 돼요. 또 하나 무슨 변수가 있냐면, 자녀들 뭔가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다세대라고 할게요. 내지는 뭐 다른 건물일 수도 있겠죠. 뭐 다른 형태의 건물. 그러면 보증금 올려서 더 많이 받은 돈으로 자녀 도와주거나, 목돈 써야 될 때 여기서 뺏었으면 결국에는 내가 뭐 월 수령하는 돈이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나가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벌어들이는 건물에서 나온 수익은 줄다 보니까 생활은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거의 그 생활에서 점점 뭔가 생활의 여유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어려워지더라도 상관없는 정도의 소득을 만들고 나서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쉬다 보니까 점점 줄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남들 예를 들어서 아예 힘든 분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그 모습이랑은 좀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아직 사기 전인 분이라면 내가 하나 사고 그 다음번에는 2개 사야지, 내지는 지금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럼 내가 지금 하나 있으니까 그럼 하나 빨리 더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